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해외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전세계 여행주의가 발령됐습니다. 국무부는 세계 각지에서 미국인이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직 미군 병사가 뉴욕 연방청사 앞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에어소프트건까지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이스 반대 관련 활동을 해온 반미 성향 극단주의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상추를 두고 당국이 검사 결과를 번복하면서 감염원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폐차장에서 차량 100여 대가 불에 타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화씨 100도가 넘는 폭염이 예보되면서 에어컨 실내기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군사 충돌을 줄일 중재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0일짜리 휴전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친이란 후티 반군이 해상 봉쇄에 나서며 사우디의 석유 수출길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관료들을 만나기 위해 수도 이슬람아바드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된 가운데 이뤄진 방문인 만큼 이번에도 휴전을 위한 파키스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측은 카타르 등 중재국들이 미국과 충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현재 물밑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열흘짜리 휴전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간까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هم دستگاه دیپلماسی فعال بوده و هم ایده‌هایی از طرف برخی از میانجی‌ها به ما واصل شده بله تایید میشه.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 지시는 모든 군 지휘부에 전달됐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이란의 공습에 전사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3명의 미군이 사망하자 보복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에 맞서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은 현재 전황을 전면전으로 평가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라고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충돌해온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지시에 따라 아라비아 반도 서쪽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 대한 봉쇄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우디 서부에서 출발해 아라비아해로 이어지는 석유 수출길이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تعل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حظر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على العدو السعودي المجرم وفق معادلة الحصار بالحصار. 만약 후티 반군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할 경우 중동 전선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라 해외에 있는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전 세계 여행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인들에게 특히 중동 지역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현지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안전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란과 연계된 단체들이 중동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미국인이나 미국 관련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외교 공관도 중동 이외 지역에서 공격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사적 긴장이 예고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영공 폐쇄와 항공편 취소가 발생할 수 있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출국 전 항공편 운항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내려진 이례적인 안전경보로 최근 중동 지역 안보 불안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무부는 해외 체류 미국인들에게 스마트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 스텝에 가입해 최신 안전 정보를 받아보고 방문 국가의 여행 경보와 현지 치안 상황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다시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기록하며 지난달 17일 이후 처음으로 4달러 선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미국산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2달러 49센트,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88달러 10센트로 마감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모두 15% 이상, 최근 2주 동안은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며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커진 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원유와 정제유 공급까지 줄어든 것이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미국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은 약 45% 상승했고 항공유 가격도 전쟁 이전보다 43% 가까이 오르면서 항공권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청사 앞에서 전직 미군 병사가 불을 지르고 에어소프트건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FBI가 대테러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이민법원과 연방정부기관이 있는 맨하튼 26 페더럴 플라자 출입구에서 방화 총격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43살 용의자 앤드류 아라바카는 출입구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뒤 폭죽으로 불을 붙였으며 이후 에어소프트건을 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 보안요원에게 제압당했지만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시민 등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는 도끼 2자루와 망치 등도 함께 발견됐으며 초기 수사 결과 용의자는 전직 미 육군 출신 반미 성향 극단주의자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반대 관련 활동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n his cart, he had a cart. He had anti-ICE literature on it. When he was being arrested, he yelled derogatory terms to ICE, used bad words, obviously. He is an anti-American, anti-government extremist. We know that from what he said. We know that from what he has said post-arrest. And we know that from what his actions that he tried to take today. 특히 용의자는 계획적으로 이번 범행을 준비해왔고 민간인이 다쳐도 괜찮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BI 합동 대테러 대응팀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이 감염된 장내 기생충 집단 감염 사태를 둘러싸고 당국이 원인으로 지목했던 상추 검사 결과를 번복하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근거가 사라지면서 감염원 규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여전히 멕시코산 양상추가 유력한 감염 원인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이 감염된 장내 기생충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원인으로 지목했던 상추 검사 결과를 돌연 번복했습니다. FDA는 앞서 테일러 팜스사의 멕시코산 채썬 아이스버그 양상추에서 사이클로스포라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분석 이후 해당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생충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만큼 실험실에서 재검증한 결과 실제 양성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결국 FDA는 기존 발표를 공식 수정하고 현재까지 최종 확인된 식품 샘플은 한 건도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멕시코산 양상추는 유력한 감염원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제품의 수와 원인 규명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ven now, there's confusion about whether Taylor Farms, in fact, was the source, whether the lettuce at Taco Bell was contaminated, what should be done, and how to prevent these kinds of cases in the future. 식중독 원인을 뒷받침했던 핵심 검사 결과가 뒤집히면서 정확한 감염원은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인디애나와 오하이오 등 5개 주 타코벨 매장에서 제공된 채썬 상추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테일러 팜스는 대형 농산물 유통업체로 식료품 마트뿐 아니라 타코벨과 잭인더박스 등 여러 음식점에도 양상추를 공급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000명에 가까운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The pain, if I had to describe it, was like it felt as though I had swallowed razors and they were cutting through my gut. Washing the produce beforehand thoroughly will give you potentially a better chance to not have any significant contamination. Also, asking the restaurant where they may be sourcing their lettuce from is something that you can do to protect yourself. 사이클로스포라 오염은 식품의 재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감염원이 확인될 때까지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섭취하고 손 씻기와 교차 오염 방지 등 기본적인 식품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모데스토의 한 폐차장에서 차량 100여 대가 불에 타고 인근 이동식 주택과 상가까지 위협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데스토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크로우스 랜딩 로드에 있는 폐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폐차장 내부 차량 수십 대가 이미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불길이 인근 이동식 주택과 주변 상가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우선 집중했고 다행히 화재는 폐차장 밖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화재는 약 80분 만에 진화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약 100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화씨 100도대의 폭염이 예보되면서 이번에는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이 절도범들의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페사데나 경찰국은 최근 몇 주 사이 최소 6개 업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동물병원과 제과점, 소규모 상점 등에서 잇따라 절도가 발생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들은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을 훼손한 뒤 내부의 구리 배선과 배관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개된 CCTV에는 지난 12일 한 남성이 담을 넘어 옥상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담겼으며 공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에 금속 보호 케이지를 설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업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에 높은 파도와 강한 이안류가 발생하면서 해변 곳곳에서 구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뉴포트비치 소방국과 인명구조대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만 100명에 달했으며 일부 해안에서는 순식간에 바다로 떠밀려간 피서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긴급 출동이 이어졌습니다. 구조대는 특히 뉴포트비치의 유명 서핑 명소인 더 웨지 일대에서 강한 너울성 파도와 이안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최근 남반구에서 발생한 강한 너울이 남부 해안까지 유입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큰 파도와 강한 물살이 형성됐다며 수영 경험이 많은 사람도 순식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바다에서 물살에 휩쓸린 경우 해안을 향해 무리하게 헤엄치기보다 이안류에서 벗어날 때까지 해안과 평행하게 이동한 뒤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와 오렌지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남서부 해안을 따라 최고 7피트 높이의 파도가 예보되면서 내일 오전 11시까지 높은 파도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라하브라에 거주하는 70세 한인 여성이 실종돼 가족들이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한성희 씨는 지난 17일 저녁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씨는 다음 날인 18일 새벽 라하브라 서머쉐이드 드라이브 자택을 나선 것으로 추정되며 휴대전화와 지갑, 현금은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는 키 약 160cm의 보통 체격으로 중간 정도의 치매 증상이 있으며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씨를 목격했거나 행방을 알고 있는 주민은 가족 연락처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지역사회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한인병리단체 이웃케어 클리닉이 마련한 올해 새학기 책가방 나눔 행사에는 700여 명이 참여해 책가방과 학용품을 전달받았으며 지역사회 후원 기관들이 준비한 생활용품과 기념품도 함께 제공됐습니다. 네, 저희가 해년마다 하는 이제 백투스쿨 백팩 기브웨이 이벤트인데요. 사전 이제 예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700명이 일단 이제 예약을 했고 좀 더웠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커뮤니티 멤버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다려주시고 또 받아 가셔가지고 되게 오늘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의료와 복지, 식료품 지원 등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됐으며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 의원이 참석해 학생들과 가족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의 새학기 책가방 나눔 행사는 10년 넘게 이어져온 대표적인 지역사회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새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 피파 월드컵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열린 하프타임 쇼에는 방탄소년단과 마돈나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총출동하며 축제 열기를 더했습니다. 뉴저지 매틀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스페인은 연장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꺾고 2010년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스페인은 38경기 연속 무패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이날 결승전에서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슈퍼볼 방식의 하프타임 쇼가 펼쳐졌습니다. 마돈나가 공연의 시작을 알렸고 BTS는 대표곡 다이너마이트를 선보이며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후 샤키라와 버나보이, 저스틴 비버와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무대에 올라 약 11분간 화려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편 하프타임 쇼는 국제구호단체 글로벌 시티즌과 피파가 공동 기획했으며 축구와 음악을 결합한 새로운 월드컵 엔터테인먼트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중국 업체가 공개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미국 모델들보다 싼 비용으로 고난도 작업을 해냈기 때문인데요. 굳이 지금처럼 AI나 반도체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구심에 증시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6,5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하락했습니다. 지수 변동폭이 커지면서 오전에는 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코스피에서만 38번째입니다. 시장의 불안을 자극한 건 중국 AI 기업이 공개한 새 인공지능 소식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에 묶여있던 중국 기업이 미국보다 월등히 싼 작업 비용으로 고난도 작업을 해내자 그간 시장을 독점해온 미국 빅테크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터진 겁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굳이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시장의 의문이 반도체 주가가 고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달 만에 20% 가까이 폭락했고 일본 대표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주가는 고점 대비 5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샌디스크와 SK 하이닉스 역시 한 달 사이 40% 넘게 빠졌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전반적인 AI 투자가 조금 의심을 받다 보니까 메모리나 DRAM들의 수요들은 여전히 있을 건데 근데 그 미래 가치들을 얼마나 땡겨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거든요. 하지만 시장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해 코스피가 6,000선 아래로 내려가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8조 원으로 지난달 50조 원이 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749까지 밀리면서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은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대응 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채 잔불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큰 불이 잡혔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약 61시간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응 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상 8층, 연면적 29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건물 구조가 복잡한 데다 내부에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보관돼 있어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6층 내부에서 시작돼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졌는데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과 동시에 불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바로 아래 5층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물품 운반용 로봇 수백 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배터리를 모두 합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형 리튬이온 배터리 20개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열폭주로 이어져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로봇 수백 대가 위치하고 있고 연소 확대 시 건물 전체로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 23명이 숨진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연쇄적인 열폭주 현상을 일으키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을 고려해 인근 지역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어제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머물던 주민 200여 명도 차례로 귀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한국에 내린 이번 폭우로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은 경북 안동과 의성입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났던 산에서 토사와 나무들이 비에 쏠려 내려오면서 침수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산불로 집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일부 자리를 잡은 한 마을. 교회 첨탑이 쓰러져 건물을 덮쳤고 인근 콩밭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46mm의 폭우에 마을은 흙탕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다리가 넘쳐서 물이 그 가슴 높이까지 차면서 그 본당 사택 식당이 그 침수가 되었어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웃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물이 넘쳐나니까 담을 넘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연합병 다 없고. 산불 이재민들이 머물던 또 다른 마을은 임시주택 11동이 모두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갔습니다. 이재민은 1년여 만에 산불로 수해로 터전을 2번이나 잃었습니다. 짐은 없어. 물이 확 들어보니까 저기 그 있는 제품이 전부 물에 다 잠기 있었어요. 뭐 한번 또 이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고. 지난 17일부터 경북 의성과 안동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화재로 나무가 사라져 집안이 약해진 곳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방치돼 있던 산불 피해목들이 폭우에 휩쓸려 하천으로 밀려들었고
결국 물이 넘쳐 주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북 8개 시군에서 47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80여 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투표를 앞두고 어제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자기 정치를 한다며 날을 세웠고 정 후보는 홀로 공격을 감내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며 당원들의 동정론을 자극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후보 19명. 손을 맞잡고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비방 흑색 선전 등을 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명선거! 더불어민주당! 그러나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무색하게 같은 날 열린 합동연설회에선 후보들 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당대표 시절 자기 정치에만 몰두했다며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 한 번 더 하자고 멀쩡한 당을 깡패 소굴에 비유하는 자기 정치의 끝은 도대체 어딥니까? 정 후보는 여러 후보들의 공격을 홀로 감내하고 있다며 당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저는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예비경선 투표를 시작해 오는 23일 결과를 발표하고 당대표는 3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후보를 압축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당해내야 하는 기탁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명계에 이어 정 후보까지 과도하다고 발언하면서 기탁금을 인하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지만 과한 기탁금 문제는 더 큰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검토를 해 주시라라는 제가 선관위원장님께 공식적인 요청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탁금이 과도하다고 올린 SNS 글을 두고 나온 당무 개입 논란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척 보면 국민들께서 저건 당무 개입이라고 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와 청년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을 건넸던 최재형 목사는 검찰이 조사 당시 유도 질문을 하며 청탁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MBC가 최 목사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9월 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최재형 목사는 검찰이 자신에게 유도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유도 신문으로 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던 걸까? 같은 해 5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최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준 금품은 청탁의 의미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언더커버로서 일단은 목적이 강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청탁을 샤넬 화장품 준 날 돌아가면서부터 작정을 했기 때문에 청탁의 의미도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에선 이 진술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수사팀 검사는 아무튼 잘해달라는 청탁은 없다고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뭐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아무튼 잘해줘라는 청탁은 없어요. 그렇죠. 딱 꼭 집어서. 직무 관련성이나 금품을 주고받는 양쪽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검사의 발언이 반복되자 최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없다고 답합니다. 내 남편이 어떤 직무에 관련해서 이걸 주는 걸까? 라는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이게 지금 그런 어떤 직무와 관련된 거라고 저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없는 거죠. 저 사람 요것 때문에 주는 거야. 오케이, 나도 저것 때문에 주는 거야. 그게 없으면 뭔가 안 꼽는 찐빵 같은. 그리고 10분에 걸친 이 신문 내용은 청탁의 의미가 있었다는 진술은 사라지고 이어진 검찰의 장황한 발언은 생략된 채 디올백 등의 물품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을 김 씨와 함께 인식했느냐는 질문과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인이나 김 씨가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다는 것을 인식할 만한 이슈는 없었다는 답변. 이렇게 한쪽 남짓으로 간략하게 정리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도 했고 최 목사가 조서를 검토한 뒤 서명도 했다며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목사 측은 최 목사의 혐의까지 덜어내려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돼 청탁이 맞다고 계속 주장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6년도 와서는 많은 테크놀로지가 advancement를 보고 전기차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도 꼭 전기차가 가스차보다는 안전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무서운 마음으로 전기차들을 안 구입했는데 2026년도 와서는 더 많은 분들이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많이 팔으면서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그냥 데이터가 많아졌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서 결과를 본 거는 특별히 전기차들 연결된 아이오닉 하고 키아 EV6 하고 제네시스 전기차에 있는 Integrated Charging Control Unit ICCU 유니트에 리콜을 받은 분들의 문제들을 많이 보고 거기에 consolidated 된 analysis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한 분 갖고는 ICCU 유니트에 큰 문제가 그냥 리커 있으니까 고칠 수 있겠지 하는 걸로는 볼 수가 있지만 몇백 개를 다 한꺼번에 봐서는 우리가 공부를 한 거는 2024년도에 첫 번으로 리커가 나올 때 있었는데 여기서 못 고쳐서 second 리커가 November 2024년도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ICCU 유니트에 문제가 있어서 리커가 modification을 보고 있는 거고 해결법을 아직도 찾았다 하는 완벽한 상황으로 갈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ICCU 유니트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ICCU 아주 중요한 전기차에 컨트롤 유니트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첫 번은 워닝 라이트가 뜰 겁니다. 무슨 문제로 워닝 라이트가 뜨는지는 몰라도 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차가 죽어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는데 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큰 문제 아니에요. 12V 배터리가 죽은 겁니다. 그냥 replace 해줄 수 있고 recharging 하면 됩니다. 근데 반복되게 12V 배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ICCU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를 운전하다가 70마일에서 갑자기 loss of power 20마일, 30마일, 40마일로 갈 때는 ICCU에 이슈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듣고 문제가 ICCU와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곧바로 레몬법을 사용해서 보상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레몬법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